자, 5월 10일 이제 주말이죠. 어제 못한 경기들 오늘 더블헤더를 치릅니다. 국내 야구는. 그래서 이제 키움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더블헤더 경기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전을 이제 저희는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1차전을 가져가고 그러면 삼성 대 LG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연승 기록 중이죠. 6연승 기록하면서 저번 주 주말부터 이번 주 목요일은 쉬어갔고 경기가 없었고 월, 화, 수, 금요일까지 싹 다 챙겨갔어요. 그래서 주간 계속해서 수익 구간 내고 있고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킬도 한번 노려봅시다. 그러면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제 그 유튜브 설명란에 카카오톡 그 오픈 카카오톡 링크 있으니까 데이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참여하시면 숲 오셔서 라이브 참여하시면은 제가 1순위 공개도 해드리니까 오셔서 추천과 즐겨찾기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바로 볼게요. 삼성 대 LG. 삼성 선발 후라도 그리고 LG는 손주영 등판하죠. 후라도 8경기 동안 2승 3패 방울 2.21 좋아요. 좋고 저는 얘가 이제 키움에 있다가 라팍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원래 키움에서도 그 고척 홈에서 성적이 훨씬 좋은 애였거든요. 근데 라팍은 아무래도 좀 점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구장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올 시즌은 홈에서 방어율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어쨌든 얘도 뭐 피홈런이 뭐 엄청 많이 맞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랬는데 올 시즌 홈에서 생각보다 더 잘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홈이 더 좋은가 봐요. 더 좋고 좀 먼저 던지는 걸 더 좋아하나 봐. 그래서 지금 홈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경기를 치렀죠. 5경기 동안 2승 0패 방울 1.97. 좀 방울 대비 득점 이제 타선 지원을 너무 못 받아서 승운이 없긴 한데 그래도 홈 성적은 상당히 훌륭하다. 그리고 LG 상대로도 이번 시즌 이미 원정 가서 7이닝 1실점. 이날 사실 안타는 엄청 많이 맞았는데 잘 막았거든요, 결국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LG 상대로는 좀 강했다. 나쁘지 않았다. 지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후라도도 지금 LG 타격감도 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승률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하나한테 역전도 당했고, 그래서 지금 타격감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오늘 후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값은 해줄 것 같다. 평소 해주던 대로 이닝도 좀 많이 먹어주고 잘 던질 것 같고요. 그리고 LG는 손주영 등판하죠. 손주영이 확실히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아쉬워요. 지난 시즌은 되게 잘해줬는데 올 시즌 7경기 동안 3승 2패 방울 4.15 기록 중이죠. 지금 최근 4경기 동안 이닝 소화가 아예 안 되거든요. 직전 경기도 뭐 5이닝 2실점 이건 무난하게 던졌고 그 전에 3경기 동안 4이닝도 못 채웠어요. 항상 거의 3이닝 언저리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많이 아쉽고 최근엔 제구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지난 시즌 삼성 상대로도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는 그래도 선발에서 확실히 후라도가 좀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삼성의 이제 구자욱이랑 강민호가 한화랑 시리즈 치르면서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기도 못 나왔고 근데 인터뷰 보니까 나올 수 있대요. 이제 쓴다고. 어제도 사실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렸는데 우치가 된 거고. 그래서 구자욱 강민호 나오면은 또 삼성도 지금 타격에 있어서 기복이 심한데 아직도 뭐 부상자도 많고 뭐 김영훈, 김지찬 이런 애들 없잖아요. 그래서 타격이 조금 아쉽긴 해요. 특히 하이 타선이 너무 아쉽고. 근데 홈에서는 또 어느 정도 터져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승에 마인승 그리고 언더 볼게요. 그리고 다음 경기 키움 대 한화 봅시다. 이 경기는 그냥 한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화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선기 대 폰세인데 폰세 지금 뭐 국내에서 왕놀이 하고 있잖아. 얘 최근에 여러분 5연승 개인 5연승 기록 중인데 야 최근에 얘 기록 보면은 최근 3경기 동안 7이닝 1실점 비자책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근데 이것보다 저는 피안타율이 놀라워요. 피안타율이 최근에 2개, 3개, 1개, 1개 이렇게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얘 볼을 건드리질 못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잘 던지고
또 키움은 처음 상대하죠. 처음 상대하다 보니까 아마 좀 고전할 거다. 그래서 저는 한화승에 하나 마인승 그리고 5이닝 승도 보고 선발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리고 8.5 언더까지 무난하게 봅시다. 저는 어쨌든 하나가 어제 엄상백을 내면서도 10연승에 성공했잖아요. 저는 어제 드렸던 말씀이 이게 엄상백에서 안 끊길 것 같고 꼭 이제 폰세나 와이스 이런 1, 2선발 등판할 때 깨질 것 같다. 그게 야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키움 도저히 반대는 키움은 못 보겠더라고.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김성기 오늘 던져봤자 3이닝이에요. 3이닝 던지고 내려가잖아. 어제도 하영민이 6이닝 그렇게 잘 던지고 내려갔는데 뒤에 터졌잖아요. 근데 얘 3이닝 던지고 내려가면은 그 뒤에가 감당이 안 돼. 그리고 하나가 진짜 되는 흐름인 게 제가 어제 분명 그랬죠. 하나가 잘 나가는 이유. 김경문의 김경문 감독의 목도 충분히 크다고. 대타 최근에 낼 때마다 다 성공해요. 그리고 양성문 코치의 투수 교체 타이밍도 워낙에 좋고. 그래서 그냥 지금 뭐래도 되는 흐름이라 돌아가면서 터져주고 있거든요. 어제는 황영묵이 되게 잘해줬고 또 문현빈이 정말 중요할 때 홈런 나와줬고. 그래서 타격도 하나가 최근에 막 되게 약하고 그랬는데 상대한 선발들이 그 막 1, 2선발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한 팀들 만나면 타격도 어느 정도 터져줘요. 어제 뭐 문현빈, 플로리얼도 터져줬고 어제 노시안이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저는 하나 뭐 키움한테 그래도 연승이 끊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승에 마인승 언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대 NC 보도록 할게요. 가을 야구는 저는 무조건이라고 보는데 무조건 진짜 부상만 없으면 갑자기 폰세나 뭐 와이스나 갑자기 쌍으로 부상만 없으면 해줄 것 같고 두산 선발 최승용 그리고 NC는 신민혁 등판합니다. 일단 최승용 7경기 동안 3승 1패 방어율 4.15 기록 중이죠. 무난해요. 또 직전 경기는 삼성 원정 가서 되게 잘 던졌고 저는 올 시즌 최승용 되게 나쁘게 안 보거든요. 전 좋게 봐요. 되게 잘해주고 있고 또 특히 홈에서 잘 던져요. 이닝도 어느 정도 먹어주면서 뭐 3실점 내외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수한데 어쨌든 상대가 또 NC고 최근에 NC 빠따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고 골고루 터져주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NC가 좌한 상대로도 좀 잘 칩니다. 괜찮은 우타자들이 좀 질비해가지고 저는 괜찮아서 오늘 최승용 또한 5이닝 던지면서 3실점 그 이상도 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좀 고전할 거라고 봅니다. NC의 최근 타격감이 너무 좋은지라. 그리고 NC의 신민혁 6경기 동안 1승 2패 방어율 5.13 기록 중이고 신민혁이 최근에 좀 안 좋죠. 특히 원정 경기에서 연달아 좀 실점이 꾸준히 있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얘가 두산 상대로는 또 나쁘지 않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좀 준수하게 던졌고 그리고 두산 타자들이 신민혁 볼에 좀 헤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양의지가 신민혁 볼 되게 못 칩니다. 양의지가 되게 못 치고 김재환이 좀 신민혁 볼 잘 치고 나머지 뭐 강승호, 양석환 이런 애들 신민혁 그 체인지업에 좀 고전하거든요. 그래서 뭐 김재환이랑 이제 케이브 정도만 좀 잘 넘기면은 신민혁도 어느 정도 막아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두 선발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신민혁 쪽을 조금 좋게 보고 싶고 그리고 최근 타격감에 있어서 두산도 조금은 살아났지만 NC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타격 흐름 따라서 이거 NC 역배 봅니다. NC 역배 보고 프렘 보고 오버 보겠습니다. 자, KT NC 시리즈도 거의 다 맞췄거든요. 그때도 역배 구간 보는 거 그때 거의 다 맞췄던 것 같은데 그때 NC 5이닝 승 막 고배당에 넣고 그랬잖아요. 역배일 때. 그래서 오늘도 좀 역배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SG 대 기아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SSG 선발 앤더슨, 기아는 올러 등판합니다. 앤더슨 7경기 동안 2승 2패 방어율 2.79 기록 중이고요. 최근에 이제 시즌 초에 되게 고전하다가 이때 아무래도 조금 뭐 날씨가 춥기도 했고 3월달 이제 시즌 개막하고 얼마 안 있을 때 날씨가 춥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거예요. 출산 임박이라 조금 그 개인 컨디션이 좀 안 올라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출산하고 컨디션 쫙 올랐거든요. 이제 분유 버프로다가. 그래서 그 뒤로 되게 잘 던져요. 잘 던지고, 뭐 구위는 압도적이니까 구속도 빠르고. 근데 어쨌든, 앤더슨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홈에서 좀 약합니다. 홈에서. 지난 시즌도 3.89 방울 기록했는데, 원정에서 얘가 1.13이었어요. 근데 홈에서 5점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홈에서도 뭐 잘 던지는 경기 분명 있는데 무너질 때 좀 한없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런 경기가 되게 잦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아 상대로 특히 작년에 홈에서 3이닝 4실점 강판 당한 적이 있거든요. 피안타 9개 허용하면서. 그래서 기아 상대로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리고 기아 아담올러 7경기 동안 4승 1패 방울 3.43. 얘도 시즌 초에 조금 이제 고전하다가 최근에 좀 폼이 바짝 올라왔어요. 최근에 볼 되게 좋고요. 어느 정도 좀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SSG 상대로도 홈에서는 7이닝 2실점 기록한 바 있죠. 근데 얘도 원정에서 조금 약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좀 경기력, 이 개인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SSG 지금 타선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올러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아도 타격감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키움한테 그 8점 차 역전당한 거, 그게 진짜 재앙이긴 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점수차가 너무 날 때 이제 필승조 굳이 안 올려도 되니까 이제 그냥 뭐 추격조나 이제 패전조 올려서 니네가 그냥 적당히 5점 버텨라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걔네가 털리고 볼질하고 하니까 이제 급하게 필승조 몸 풀고 올리고 하니까 필승조도 이제 볼질하는 거지. 그래서 다 털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이범호가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애들 다 볼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경기 때는 뭐 그런 실수가 또 연달아 나올 일은 절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오늘은 막 엄청 기아가 막 8점 차 뭐 이렇게까지 앞서 나갈 경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타격감은 지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앤더슨 공략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저는 이거 기아가 좀 좋아 보입니다. 기아 승의 마인스. 그리고 9.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 대 롯데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KT 대 롯데. KT 선발 고영표, 롯데는 나균환. 야, 여러분, 고영표 저는, 와, 나는 선발이 피안타 16개 맞는 걸 애초에 처음 봐요. 나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 보통 이 정도로 맞으면, 왜 처음 보냐면, 이 정도로 맞으면 내리는데, 또 실점은 6이닝 5실점 3자책. 은근히 실점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면 피안타가 16개가 되는데, 이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온 건지 좀 신기해요. 신기한데, 어쨌든 고영표 또 저점을 찍었습니다. 직전 경기. 좀 아쉬웠고, 키움 상대로 또 9이닝 완봉을 했던 터라 좀 기대를 했는데 이날 좀 대차게 털렸죠. 그리고 전 오늘도 조금 불안한 게 직전 경기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점과, 얘가 지난 시즌에 얘가 원래 유명한 롯데 킬러예요, 여러분. 유명한 롯데 킬러인데 원래 작년 말고 재작년, 그 전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롯데 상대로 정말 강했거든요. 23년도에도 롯데 상대 방울 0점대 기록을 했었고, 근데 지난 시즌에 이 ABS 여파로 고영표 자체가 그냥 시즌 내내 조금 부진했잖아요. 근데 특히 롯데만 만나면은 엄청 두들겨 맞았거든요. 피안타 12개씩 막 맞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 3경기 동안 방울 11점입니다. 11점.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저 오늘도 사실 좀 우려가 돼요. 직전 경기도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롯데 상대로 잘 던졌지만 피안타 또 7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얻어맞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롯데 나균환, 직전 경기 NC 상대로 6.1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잘 던졌는데, 이때 막 필승조 애들 터지고 김원중도 실점하면서 승투가 날아가 버렸죠. 좀 아쉬웠는데, 나균환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이제 좀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막 뭐 사생활 이슈도 터졌었고 좀 안 좋았는데, 올 시즌 그래도 구위도 좀 살아났고 구속도 작년보다 훨씬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얘 볼. 물론 아직까지 볼질을 좀 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도 지난 시즌 뭐 KT 상대로 좀 죽쓰긴 했지만 지난 시즌은 뭐 어느 팀을 만나도 죽었어요.
저는 지금 KT 타선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이거 나균아는 좀 은근히 기대가 되거든요. 제가 원래 나균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고영표가 좀 불안합니다.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거 롯데 역배 볼게요. 롯데 역배에 프레네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롯데도 뭐 불펜이 좀 불안해서 정말 과감하게 보실 분들은 차라리 그냥 롯데 5이닝 승? 아 이건 근데 좀 어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냥 롯데 역배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구 한번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일본 야구 요코하마 대 히로시마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요코하마 선발 타이라 켄타로 그리고 히로시마는 도코다. 어제 좀 아쉬웠죠. 왜냐면 요코 승 언더 제가 축 잡고 간 경기고 좀 아쉬워요. 바우어가 초반에 3이닝 4이닝까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투구수 적게 잘 잡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좀 점수 내줄 때 그 투런 맞았을 때 그때 너무 아쉬운 게 그 투 스트라이크 잡고 이 하단으로 스트라이크 존 이제 끝자락 하단으로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볼이. 근데 그걸 안 잡아줬어 심판이. 안 잡아줘 갖고 막 포수랑 이제 그 바우어랑 리액션 막 날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안 잡아주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공 어떻게 해? 그거보다 좀 높게 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에 홈런 맞은 거야. 홈런도 마수거리로 진짜 요렇게 날아가는 거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날아가는 거 기둥 하단 맞아가지고 홈런 같지도 않은 홈런 나왔거든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대로 좀 끝났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는데 어쨌든 두 팀 다 뭐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요코하마가 이제 부상자도 돌아오고 했다 보니까 좀 타격감 올라올 거다 말씀은 드렸는데 구하라도 이제 갑자기 못 치고 있고 오스틴도 어제 안타 하나 치긴 했지만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히로시마도 또 원정에서 타격감은 약한 팀이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점수가 많이 날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어제도 뭐 사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흐름 자체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타이라 켄타로 4경기 동안 1승 2패 방울 3점대 3.32 기록 중인데 무난하죠. 얘는 어느 정도 실점 깔고 가고 뭐 가끔 이제 잘 던지면 무실점 경기도 있긴 한데 올 시즌 히로시마 원정 가서는 대차게 털렸습니다. 3이닝 5실점 피안타 8개나 허용했고 그냥 정타 허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홈이고 이제 히로시마가 또 원정에서 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만큼은 털리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실점은 좀 깔고 갈 것 같다 라는 건 있어요. 그리고 히로시마 토코다는 올 시즌도 너무 잘 던집니다. 6경기 동안 3승 2패 방울 0.96 심지어 원정 경기 방울 0점입니다. 0점. 뭐 2경기밖에 안 되지만 그중 한 경기가 또 요코하마 원정이었고 이때 8이닝 2실점인데 비자책이었거든요. 이 2실점도 그때 어이없는 수비 실책 때문에 점수 준 거지 그냥 엄청 깔끔하게 던졌어요. 그리고 요코하마 애들이 공략을 거의 못했고 전 오늘도 비슷하게 던질 거라고 봐요. 요코하마가 또 최근에 좌한 상대로 너무 못 치고 있어서 토코다 또 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히로시마 승 볼게요. 선발에서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히로시마가 어떻게든 점수를 좀 짜내고 있다. 히로시마 승, 마인승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기본적으로 좀 팀 배팅을 해가지고 좀 점수는 어떻게든 짜내더라고요. 그리고 한신 대 주니치, 한신 선발 무라카미, 주니치는 다카시 히로토 등판합니다. 일단 이 경기 어제 뭐 취소됐었죠. 또 에이스 매치업이고 얘네가 저번에 한번 붙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라카미도 5이닝 3실점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다카시 히로토도 그때 4이닝 5실점으로 대차게 털렸어요. 대차게 털려가지고 둘 다 좀 고전한 경기였고 소문난 잔치 먹을 거 하나도 없었죠. 그냥 그때도 4.5 줬는데 그냥 1회부터 1회인가 2회인가 그때부터 터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터졌고 저는 오늘은 그래도 무라카미가 좀 살아났거든요. 그때 주니치한테 털렸을 때는 막 그 다음 경기 히로시마한테도 털리고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야쿠르트 요미우리 상대로 8이닝 1실점 9이닝 무실점 상당히 좋은 피칭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살아난 모습 우리가 알던 그런 무라카미의 모습이 좀 돌아왔고 근데 얘가 한창 좋을 때도 은근히 주니치한테는
은근히 실점값이 있어요. 은근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다. 아쉽고 분명히 조금은 오늘도 저는 실점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불안하고, 그리고 타카시 히로토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6경기 동안 2승 3패, 방어율 지금 4점대. 올 시즌 되게 부진하고 있죠. 특히 얘가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엄청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홈에서는 뭐 방어율 딱 1점, 원정에서는 좀 높았고, 근데 올 시즌은 이제 홈에서 좀 적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홈에서도 좀 부진해. 확실히 작년보단 좀 안 좋아요. 원정에서는 4.5 기록 중이고요. 최근에 뭐 히로시마 원정 가서 7이닝 2실점 잘 맞긴 했는데 이날도 피홈런이 있었고, 최근에 뭐 거의 실점은 꾸준히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한신 상대로는 좀 약합니다. 최근에 한신 만날 때마다 지거든요. 실점도 3실점 이상 꾸준히 내주고, 그래서 이 고시엔 원정 갈 때 무실점으로 막아본 적이 없어요. 다카시 히로토는 항상 2실점 이상 하거든요. 근데 이 매치업에서 한쪽이 2실점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기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 한신 쪽이 좋아 보입니다. 한신승의 만승 그리고 4.5 오버 볼게요. 오늘도 저는 양 선발 다 어느 정도 실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신에 그 모리시타가 너무 잘 쳐요. 걔 말도 안 되게 잘 쳐 지금 4경기 연속 홈런인가 그렇죠. 너무 잘 쳐가지고 지금 타격감도 한신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니오넴 대 라쿠텐 한번 보겠습니다. 니오넴 선발 카토, 그리고 라쿠텐은 코자 등판하죠. 코자 타츠키. 카토 5경기 동안 2승 2패, 방어율 1.52 기록 중이고 올 시즌 되게 잘 던집니다. 아직까지 털린 적이 없고 이러다 한 번씩 털리거든요. 근데 전 불안한 게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가 뭐 지바롯데나 이런 팀들 상대로는 워낙에 잘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라쿠텐 상대로는 좀 약해요. 지난 시즌에도 라쿠텐 상대로 5경기 등판해서 2승 2패, 방어율 4점대 기록했거든요. 유독 실점을 되게 많이 한 경기가 많습니다. 물론 올 시즌은 원정 가서 5.1이닝 1실점 잘 막았지만 사실 이날도 이번 시즌 최다 피안타 7개 맞았습니다. 다른 경기는 이렇게 맞은 경기가 없거든요. 거의 다 뭐 5개 요 정도인데 라쿠텐 상대로는 확실히 조금은 고전하는 느낌이 있다. 이닝 소화도 좀 못했고,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카토도. 근데 상대가 코자야. 코자에는 너무 그거예요. 좀 주사위형이야. 일단 볼넷 재고가 안 돼서 볼넷이 너무 많고, 지금 연달아 뭐 4개, 3개, 3개 이렇게 내주고 있거든요. 워낙 기복이 심해가지고 얘는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니오넴 상대로는 늘상 꾸준히 실점이 있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오버, 저는 양쪽 다 좀 실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니오넴 승의 만승 그리고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대 요미우리. 이거 밑에 세 경기는 저녁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국내 야구는 다 2시 경기 더블헤더 1차전입니다 여러분. 야쿠르트 선발 램버트, 요미우리는 그리핀 등판하죠. 어제 야쿠르트가 제가 어제 이 경기 언더가 되게 괜찮아 보여서 되게 그 고배당에 넣었거든요. 어제 뭐 세이브 언더도 되게 좋아 보였고, 제가 어제 올 언더 봤나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좋아 보였는데 어제 근데 의외로 야쿠르트가 점수를 좀 냈더라고요. 좀 잘 냈고, 근데 어제 요미우리가 뭐 선발이 좀 약한 것도 있었고 불펜에서 터졌죠. 불펜에서 터졌는데 어쨌든 오늘 선발 매치업은 램버트 대 그리핀. 램버트 올 시즌 4경기 동안 1승 2패, 방어율 3.38.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실점해요. 피안타도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요미우리 상대로는 6이닝 2실점. 이날도 피안타 8개 있었거든요. 홈런도 한 방 맞았고 되게 좀 불안불안했다. 하지만 삼진도 어느 정도 잘 잡았다. 근데 요미우리는 제가 이제 오카모토가 장기간 좀 빠져있다 보니까 얘네도 사실 이제 타격이 제가 그렇게 기대가 안 된다고 어제 언더 본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오카모토가 없다 보니까, 오카모토가 이 야쿠 진구구장에서 그래도 홈런을 좀 잘 치거든. 그래서 좀 장타가 이제 나오기가 좀 애매하니까
저는 오늘 램버트 그냥 좀 무난하게 던질 것 같고, 그리고 그리핀 복귀해서 상당히 좋은 피칭 내용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기도 그렇고, 한신전은 뭐 불펜으로 나와서 이제 컨디션 체크만 했고, 직전 경기 요코 원정 가서 6이닝 무실점 피안타 단 2개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고, 얘가 그리고 야쿠르트 상대로 지난 시즌 6경기 등판에서 2승 2패, 방어율 4.2. 방어율이 되게 높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홈에서 4이닝 8실점. 이 경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경기들은 싹 다 2실점 언더로 막아주거든요. 이닝 소화도 잘해주고. 저는 그리핀 좋다고 봐요. 그리고 얘가 특히 그 진구구장 성적이 되게 좋아요. 원정 가서 6이닝 1실점, 8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그리고 뭐 작년 막판에 뭐 1이닝 2실점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진구구장에 되게 약한 편은 아니다. 약한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 야쿠르트 타선이 그리핀 상대로 상당히 좀 애를 먹는데, 근데 오스나랑 이 산타나가 그리핀 상대로는 좀 치거든요. 그래서 이 둘만 조심하면은 저는 그래도 그리핀 오늘 잘 던질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보니까 컨디션은 이제 100%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요미 승 볼게요. 또 어제 지기도 했고, 이제 요미가 어제 불펜에서 좀 털렸지만 얘네가 필승조 애들은 또 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앞서고 있으면 필승조 또 꺼내고 하면은 어제처럼 뭐 좀 많은 실점을 하기에는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요미승 마연승의 언더 오늘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대 지바롯데 한번 봅시다. 세이브 선발 이마이, 지바롯데 니시노. 어제 세이브도 언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좋아 보였는데 자, 요자가 첫 경기 진짜 잘 던졌어. 근데 어제도 제가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못 믿겠어. 그 이미지 때문에. 진짜 막 기복 심하고 털리고 볼질하고 그 이미지 때문에 제가 어제 안 가져가긴 했는데 좀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근데 잘 던지더라고. 다음부터는 좀 믿어도 될 듯 싶었고, 그리고 세이브 이마이, 올 시즌 뭐 압도적이죠. 6경기 동안 3승 1패, 방어율 0.59. 너무 좋습니다. 그냥 볼 너무 좋고 피안타율 상당히 낮고, 뭐 볼넷은 경기당 3개 이상은 꾸준히 내줘요. 근데 그거는 그냥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마이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애고, 원래 볼질을 좀 하는 애고. 근데 어차피 뭐 주자 내보내도 위기관리 능력도 워낙에 좋고, 9위로 찍어 누르면서 변화구도 뭐 너무 잘 잡고 하다 보니까 삼진도 굉장히 잘 잡죠. 그래서 전 너무 좋은데, 이 이마이가 그 얘가 뭐 그 라쿠텐 킬러고요. 니오넴 상대로도 잘 던져. 그리고 소뱅 상대로도 잘 던져. 근데 좀 유일하게 약한 게 어디냐? 이 지바예요, 지바. 지난 시즌도 3경기 등판에서 1승 2패 방어율 4점대. 지지난 시즌도 4경기 등판에서 4.91. 지바 상대로 좀 유독 약하거든요. 근데 일본 야구는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이런 개개인 투수들의 상성 무시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으로 좀 털릴라나 싶기도 한데, 근데 지바로 때 타격감이 지금 너무 죽어 있어서 그래도 잘 던질 것 같아요. 지난 시즌도 뭐 방어율이 높긴 한데 사실 8이닝 1실점, 8이닝 무실점 잘 던진 경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무너질 때 좀 한없이 무너져서 그렇지. 그래서 최근 이마이의 폼과 최근 지바로 때 타격감을 생각했을 때는 오늘도 좀 호투할 확률은 높다고는 봐요. 하지만 의외로 털릴 수도 있다는 점, 그건 있고, 그리고 지바로 때 니시노도 올 시즌 무난합니다. 4경기 동안 0승 2패, 방어율 3.27 기록 중이고, 얘가 홈에서는 되게 좋은데 홈에서 뭐 한 경기밖에 안 던졌고 원정에서 조금 기복이 있죠. 근데 얘가 또 세이브 상대로는 강합니다. 또 지난 시즌도 4경기 등판에서 4승 0패, 방어율 0.98. 지지난 시즌도 5경기 등판에서 1.91 상당히 강하고, 올 시즌에는 원정 가서 6이닝 2실점 기록하긴 했지만 전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세이브 원정, 오늘은 또 이제 진해 홈구장 갑니다. 어제는 이제 야외에서 했는데 오늘은 또 베르나돔에서 하거든요. 이 베르나돔 성적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제처럼 좀 1점 싸움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두 팀 다 지금 타격 흐름이 썩 좋진 못하고 두 선발 다 준수하고 하다 보니까 전 세이브 승 보는데, 전 지바 프렌이 조금 더 끌립니다. 사실 뭐 똥배긴 한데 1.17인데 전 이게 더 끌리고, 그리고 언더 접근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릭스 대 소프트뱅크 한번 볼게요.
오릭스 대 소뱅. 오릭스 선발 소타니, 그리고 소뱅은 오제키. 어제 소뱅이 또 신나게 빠따 휘둘렀죠. 얘네가 이제 타격감이 확실히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제가 얘네가 세이브전에서 10득점 냈을 때도 제가 그 다음날 그 수입전 프리뷰할 때 분명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꼭 이렇게 10득점 이상 뽑으면은 다음날 귀신같이 빠따 죽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근데 소타니가 근데 소뱅 상대로는 썩 좋지 못합니다. 올 시즌도 뭐 원정 가서 4이닝 5실점. 근데 얘가 홈에서는 또 소뱅 상대로 되게 잘 던지거든요. 데뷔하고 홈에서 소뱅 상대로 크게 털린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상당히 잘 던져서 홈에서 소뱅 상대로 방어율이 0.7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나쁘지 않게 던질 것 같고, 그리고 소뱅의 이제 오제키 6경기 동안 2승 2패 방어율 2.52. 오제키도 뭐 기복을 조금 타긴 합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오릭스 상대로도 꽤 강했다. 꽤 강했어가지고 저 오늘 경기 그래도 뭐 10득점 넘긴 게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 타격감은 오릭스가 좀 죽어 있거든요. 소뱅이 훨씬 낫고. 그래서 소뱅 볼게요. 소뱅 보고 마엠 보고, 그리고 6.5 오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어려워요. 언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비는 점심 되면 그쳐가지고 다 진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시에 더블헤더 1차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2차전 하고, 또 1야도 있고 하니까 하루 종일 야구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1차전이다 보니까 국내 야구 좀 잘 골라가 보시고, 일본 야구도 마찬가지로 잘 골라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